의 꿈과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사회초년생으로 건축을 할 때는 건축주의 꿈과 고민은 건축이 아닌 자본에 대한 거에 집중됐던 것 같아요. 일단 더 큰 면적, 뭐 생긴 거가 어떻고, 동선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게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면적. 이걸 지으면 얼마만큼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이걸 하면 얼마만한 공사비에 지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이 가장 우선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특히 뭐 많이 오랜 시절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근데 이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로서의 건축을 바라보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런 거잖아요. 비싼 시계를 사면 우리가 시계를 사면 그거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뿌듯한 거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팔면 얼마가 될까 때문에 이걸 사지는 않는데 그게 이용 가치와 그런 가치의 차이겠습니다. 근데 건축은 옛날에 교환 가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이 비싸게 더 팔 수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화폐화 바꿀 수가 있고 이용하면서 나오는 가치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약간 겪는 것은 제가 만나는 건축주들은 지금 와서의 꿈과 고민은 꼭 좋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 항상 좋은 건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네가 마음대로 다 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용 가치를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용 가치가 높아야 교환 가치보다도 교환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 쓰면서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래야지만 교환 가치도 덩달아서 높아진다라는 게 시장에서 검증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은 한마디로 카페 만들면 이제 훌륭한 카페 사람들 안 가잖아요. 새로 만들어지고 뭔가 개념이 있고 멋있게 만들어지고 그런 데 가잖아요. 그게 대중한테는 이미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괜찮게 주변에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한테 접근이 되고 그 가치가 높아져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대료라도 더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걸 되팔았을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결국 건축주는 그 자본의 논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여러 가지 가치 판단에 움직인다면 이제는 그것의 자체의 이용 가치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물론 주택이나 개인의 주택이나 자기 혼자서 쓸 그런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전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건축주를 분석한 게 아니라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건축주들을 앉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제가 저 사무실을 만든 게 2009년에 만들었고 38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 굉장히 아주 적은 설계비와 그래서 아직까지도 빛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개수는 38개였고 그 중에서는 굵직굵직한 뭐 기관이랄까 기업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최종 결정자의 나이대로 연령대 분석이거든요. 연령대 분석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20대는 한 명도 없었고요. 30대가 한 4명 계셨고 40대, 50대가 뭐 당연히 높고 60대가 걸려드는 분이 별로 없었고요. 70대 도 신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주택을 지어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명시를 잡혔습니다. 보면 뭐 근데 뻔한 얘기일 수도 있죠. 40대, 50대가 가장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고 의사결정자라는 게 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뻔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아주 객관성 없는 그런 어떤 명표를 만들어 봤어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안에 숨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이라면 이제 1955년부터 올해를 따지면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 오신 분들이고 40대라면 1965년에서 뭐 75년 사이에 계신 분들, 30대도 이제 75년부터 85년 사이에 계신 분들일 텐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비의 패턴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보고 싶었기도 했고요. 수입차 개방이 1987년에 됐고 해외 여행 자유화가 89년 1월 1일에 됐거든요. 제가 90년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루이비통 프리한 괜히 한번 더 봤고요. 서태지 일집은 제가 좋아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개시된 게 1995년이에요. 요즘 학생들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야 나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이러면 저를 이렇게 고인돌 바라보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로랑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89년하고 95년 사이에 생겼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저희가 밖의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던 시대였고요. 뭐 파리나 뭐 런던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를 영화가 들어와야지 한 1년 뒤에 영화가 들어와야지만 아 쟤네들은 저렇게 입는구나라든가 그러니까 패션 피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촌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뭐 어디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테이스트 자체가 삶에 대한 그런 소비 문화에 대한 그 수준이 지역과 글로벌한 어떤 차이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대부분 나쁜 일도 많았죠. 구제금융도 있었고 세계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땅콩집 준환자의 지식이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습니다. 저게도 이제 파괴력을 굉장히 가졌죠. 이게 파괴력을 가졌는데 그 파괴력이 된 이유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죄송합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파트 값이 딱 멈췄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딱 멈추고 뭐지? 대안은 없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땅콩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연표에서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만든 연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한 거는 아까 그 50대, 40대 건축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보다 건축에 대해서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다 많이 아시진 않지만 더 많은 테이스트를 가지고 계세요. 저보다 더 많은 데 가보셨고요. 그게 누가 뭘 어떻게 지었는지 히스토리 뭔지 모르지만 사실 건축주라고 해서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그래요. 솔직히 뭐 돈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즐기시는 여주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테이스트가 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건축주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물론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뭐 그 중에서는 좀 너무 특수한 취향을 가지실 수도 있고 좀 촌스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취향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향 자체, 뭐 마치 예술품을 고르는 취향뿐만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윤가치랑 교환가치가 두 개가 이제 병행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건축주들의 꿈과 고민일 수가 있고 그게 소규모 개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는 것들이 대부분 작은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소규모 개발을 이루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아주 평가적으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한 2, 3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범죄 것들만 출연했습니다. 다 근생 시설들이고요. 근생활시설 4일종 일반 주거에 대략 총 연면적이 150평 이상에서 한 300평 그 남짓 왔다 갔다 총 연면적이요. 그런 것들을 한남동, 신사동, 경리단, 동빙고에 했는데 여기가 다 이제 또 보시면은 신사동이 이제 가로수길 쪽에서 좀 연결돼 있죠. 좀 멀긴 한데 한남동, 경리단, 동빙고 세상의 관심들이 흘러가는 그 동네들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는 거대 개발이 있었죠. 이런 뭐 거창한 얘기는 제가 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거대 개발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 욕구, 내가 한번 뭘 보여주겠다. 정치인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거대 개발은 이제 큰 땅과 큰 자본, 큰 이익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래도 또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거대 개발은 약간 중요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잘 보이지 않죠. 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잉여 자본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돈들이 막 헤매는 거죠. 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소규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아주 종료에 너무 제가 많이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작은 개발과 이제 큰 개발이 다 이렇게 개발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작은 개발은 게 점진적인 개발, 좀 더 건전한 개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변명을 좀 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아닌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이 됐을 때 지속적인 공간의 가치 유지가 중요해지고 뭐냐면 내가 분양을 해가지고 팔고 튀는 게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이걸 책임지고 이용 가치에 대한 그것의 집주인으로서 계속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큰 개발보다는 좀 더 건전한 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비나 임대민들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새 건물을 지으면 옛날에 있던 사람도 나가야 되고 새 건물이 지어지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걸 감당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요. 그래서 문화 백화현상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전히 문제일 수 있고요. 중간건축의 물리적 내용인데 이건 좀 넘어가고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들의 의식은 높아졌고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자본이 이동하는 통로로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이용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는 건축주들의 꿈과 고민이 있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렌트라스 레이식을 어떻게 그런 힘들을 서핑을 하느냐 그 힘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완전히 공공적인 어떤 선을 위해서는 아닐지 몰라도 점진적이고 조금 더 선한, 조금 더 올바른 그런 개발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정해서 건축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왜 그 업과 다운이 있는 부침이 있는 이곳이 잘 되면 저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잘 되면 이곳이 낙후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좀 괜찮은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발랄함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많이 빠졌네요. 일단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건축에 대해서 건축하는 전문한 사람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나 건축을 전공한다고 해서 건축의 사용자, 중요한 건축주들,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일단 계몽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분들이 더 많이 하죠.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학생들보다 훨씬 잘 듣고 반응이 굉장히 빨라. 진지해. 그 다음에 학교 와서 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좀 느린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변화가 오히려 알게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것이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대개 예전에 보면 건축문화 보면 60년대는 민족 중의 역사로서 하면 이념을 만드는 걸 건축문화다 이러니까 이 건축문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승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좀 작게 떠보면 작은 데서 이렇게 떠보면 오히려 건축문화라고 하는 게 많이 발현될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중앙건축 얘기 좀 안 하셨는데 질문을 먼저 드리려는데 언론 같은 데서 무슨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같은 큰 건물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인물들도 역사적으로 보는데 필히 만드신 거 보면 또 그런 거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지만 좀 더 발표하시겠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이 그런 것들을
과연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무엇입니까? 아니면 다루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런 콘텐츠들이 좀 다양하게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자극적인 내용들과 엔터테이너적인 것들을 너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여행 프로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영상과 제 사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저는 공항으로 도착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동안 건물들을 보고 또 전체 전경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의 속내를 보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도시를 보게 되는데 일단은 거대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먼저 눈이 가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도시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관심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몇 년 동안 만들었던 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싹 복습하듯이 봤는데 건축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방송, 언론,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방송에서도 이런 걸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는데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사서 그 안에서 사진만 가지고 상상을 하고 봐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이 좀 투자가 된다면 실제로 살아서 돌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나 행동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게임 줄 때 지금 그런 요구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 아니면 그런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영상 프로를 내가 만들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하냐면 PD님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건축과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야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쪽으로 영유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교화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그런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하는가. 저는 두 부분이 분명히 공존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가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서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뭐 직장을 갖는 사람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은 없지만 집을 짓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던져줄 수 있는 아니면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보여준다면 생각이 없다가도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축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사 같은 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서 기사를 찾아보거나 책을 사서 보지만 어떻게 보면 매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방영이 되고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다면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대표께서 발표하실 때 얘기할 때 보면 건축주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그건 개인의 경험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 확대해서 들으려면 익명의 공공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생활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용 가치도 과연 많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용 교환의 교환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경제적인 가치에만 두고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 싸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내가 그런 건축물을 지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 와서 가게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 그걸 잘하면 가치가 생긴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박영선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파트와 뭐 이런 데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쉽지 않은 시기들이 되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교환이나 이용이나 이런 관점이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만 박수 교수님은 언제든지 들어도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글쎄요, 분명히 아까 분명히 한 90년대 중반쯤 경계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경이 뚜렷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다기보다도 개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탐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흥미가 깊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깊어지고 그것이 그것도 이제 교환 가치를 시장적인 가치를 또 당연히 같이 겸해서 마련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도 뭐 룸메이트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오늘 뭐 저는 말씀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바로 그 점입니다. 개인의 삶의 표정을 발현할 구석이 한 톨도 없다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집에는 사실 모두 다른 개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삶의 내용이 표출되는 구석을 한 군데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아파트는 달러라고 느낀 것도 바로 그 지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아파트를 얘기한다면 마찬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박 교수님은 전문가인데 제가 그런 화두를 끝냈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건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어진 거죠, 맨 처음에. 지을 때 주인은 짓고 나서는 더 이상 거기에 존재를 안 하니까 다른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짓고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보기만 좋고 막 이렇게 그때 얘기되던 그 시장에서 통용되던 이야기만 남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도 그 가치 유지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품으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 사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부동산 회사가 그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용 가치를 계속 높여줘야 여기가 좋은 데고 계속 이걸 다듬고 낡은 건 어찌 고쳐주고 막 계속 먼저 선제적으로 그래야지만 이걸 임대료 계속 잘 받으니까 그게 이제 유지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좀 다르고 반대로 또 좀 더 재미나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민주적인 장치로서 기능하는 마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대한 트럼프라는 부동산 회사가 이걸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들이 이용 가치 높여주기 위해서 신경 계속 쓰면은 가치 높아지면 좋겠지만 일방향적이잖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꺼내 나가. 다른 거 더 좋은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어떤 완전 시장 논리적인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맨 처음에 주인은 없어지고 전혀 익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다 또 반쯤은 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고 소유와 또 이용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그 사람들 간의 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또 공동체적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아파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강희 교수님 말씀부터 슬픔을 타서 제가 한 말씀을 더 하면
이게 그 이제 아파트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또 다른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 자체 사실은 처음에 졌을 때 건축으로서의 혹은 뭐 어떤 상품이나 건축의 그 모습으로서의 그것이 매력 있고 멋있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실제로 어떤 장소나 집이든 장소든 어떤 건물이든 뭐 그게 다 장소죠. 삶의 장소인데 삶의 장소로서의 그 건축의 그 매력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가게 상정 같은 거. 근데 이게 한국아파트는 바로 그 멋을 표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텔 같은 상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진 그 상태의 멋밖에는 더 만들어갈 멋의 그 원동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호텔은 똑같은 거죠. 그냥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냥 운명. 그게 가장 큰 문제를 그것이 개선되면은 전혀 다른 어떤 교환 가치를 갖는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가능폭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아무튼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규모로 보면 작지만 가장 많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시 조직과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 속에 주택이든지 아니면 작은 건물이든지 그 속에서 건축 조직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건축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건축가들이 뭐 어려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며져 있는 뭐랄까 꿈이라고 하면 뭐 항상 거리에 붙는 꿈은 아니지만 그 이용이라고 하는 점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의 꿈과 고민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 건축 문화를 이루는 지역들이 그것에 눈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잘 됐다는 것이죠. 잘 정리됐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문화에 대한 원이나 대상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거 하자. 이걸로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 중간에 저기 이렇게 대화하실 때 질문하세요. 여기 수를 드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박인석 교수님을 모시고 건축문화는 도시의 힘이다라고 하는 건데 키워드는 작지만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에 건축의 기획이나 설계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골자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박인석입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가 거기가 낮고 정도이 높아야 이제 보통 방송에서 보통 보는 그런 쇼 부대인데 거꾸로 돼갖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앉아있기가 뭐 불편한 대로 해야죠. 저는 건축 문화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건축 문화라는 것이 결국 한 도시의 힘이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힘이냐 안 되냐가 아니라 힘일 수 있고 또 다른 걸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떻게 힘이라는 것이 원래 타고나는 것인가. 유럽 도시는 타고나는 것들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건축 문화가 풍성한 것 같고 우리는 도시는 안 그런 것 같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힘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는 이 건축 문화를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우리 그 시민들 개인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터전, 삶의 터전이죠. 아까 하던 얘기랑 뭐 통하는 얘기입니다. 김종혜 대표가 중간 건축 말씀을 하시고 말하자면 상업 건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혹은 다세대 건축이나 뭐 이런 근생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부문에서의 작은 건축과 일상적인 시민들의 생활 공간 혹은 그것을 도시의 조직이라고 해도 골목 조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속에서의 건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면